T1이 확실히 네.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팀이고. 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네. 실수를 해도 플레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신기한 팀인 것 같아요. 네. 팀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와중이면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한 것 때문에 그 잔상이 머리에 남아서 다음 플레이에 영향이 가기 마련인데 실수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좋은 플레이를 만들려고 계속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네. 그거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를 게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강한 팀인 것 같아요. Hey guys, this is Ashle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Cole JJ, the support of Team Liquid, as we are both here at Atlanta for 2022 World Championship semifinals and soon head to the finals of 2022 World Championshi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호장전이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뵈게 돼서 그러니까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해외 팬들한테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쿠호장전 선수가 직접 아틀란타에 방문하셔서 한국 개건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SK PD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혹시 4강부터 결승까지 개건 해설 해줄 수 있냐 네. 얘기가 왔는데 처음에는 떨어지고 나서 재밌겠다. 어차피 그 시간에 딱히 하는 것도 없을 거니까 가서 해야겠다 했는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팬분들의 축제인데 거기서 갑자기 4강이랑 결승이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하게 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면서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단어들이 미국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단어들이 약간 섞였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쓰는 롤 용어나 제가 쓰는 이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그래도 필터를 해서 해야지 하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말이 막 원래도 그렇게 편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버벅거리면서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면서도 힘들었어요. 뭐 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저번에 MSI 때 제가 왔을 때 전현준 캐스터님이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로 그냥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무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게임을 오히려 안 할 때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 선수들 소개할 때 선수를 소개할 때 한 멘트를 좀 거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떤 멋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걸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포장도 하면서 표현도 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4강을 해설을 하시게 되셨는데 두 개의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DRX 젠지전이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DRX가 언더독이기도 했고 젠지는 거의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었으니까 어제 해설을 하셨겠지만 뭐 그 경기에 대한 소회도 부탁드릴게요.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젠지 선수들이. 이게 매판 뱀픽을 하는 과정이나 순서에서부터 마음이 읽어지니까 뭐 이 전 경기의 여파가 계속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서 뱀픽이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이 압박감이 왜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건지 이게 그 탑독으로서의 부담감이 어쨌든 젠지 선수들이 우승을 많이 해본 선수들은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이번에 썸머 우승하고 롤드컵 들어오면서 담원 이기고 나서 우승은 젠지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특히 LCK 롤드컵이 LCK 판이 되면서 그 LCK에서 우승을 하고 왔으니까 압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이랑 부담감이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서 조금 저희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좀 짠했어요. 뱀픽에서 약간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셨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DRX의 경우에는 거의 현재 미라클런을 달성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 전에도 생각을 했던 게 DRX의 장점 하나면은 여기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팀이다. 그렇죠. 4강까지 왔다는 것도 이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 때문에 정말 긴장감이라던가 압박감 없이 플레이를 할 것 같아. 반대로 DRX를 보셨을 때 그게 얼마나 이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젠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잃을 게 많은 팀이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에 잃을 게 많은 팀이다 보니까 한 경기가 지고 나서 그 다음 경기 때 그 전판을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 사일러스를 한번 쓰고 나서 사일러스가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밴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비에고가 상대가 먹었을 때 까다롭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에서는 비에고가 선픽으로까지 나오는 걸 보고, 뭐 이게 티어 정리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 뭔가 그리고 그 사일러스가 한번 안 통하니까 밴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막 상대의 사일러스가 나올 거를 예측해서인지 라이즈가 그냥 바로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의식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하이머딩고도 매 경기가 다 밴이 됐었고, 제가 느끼는 바는 DRX는 지금 보이는 현재랑만 싸웠는데 젠지는 DRX의 이 롤드컵 전체 과정과 싸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픽이 점점 어렵게 갔던 것 같고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이 인터뷰에서는 사실 많이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특히 베테랑 선수들의 경우에는 뭐 긴장 없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롤드컵의 패자 인터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좀 감정을 추스린 상태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보이스콜 이런 거를 완벽하게 들어본 적 없고 선수의 입장에서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약간 멘탈적 요인들이 특히 좀 중요하고 큰 무대에서는 얼마나 크게 작용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또 느꼈어요. 진짜요? 4강전에서 T1이 징동이랑 게임을 하면서 루시안 나미 나필리우스 룰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루시안 나미로 잘했는데 게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상대가 이 매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겼던 것 같은데, 이번에 DRX는 뭐 그걸 해냈던 것 같고, 젠지는 뭐 한번 무너졌을 때 그 매치업 가지고 막 핸들링을 하는 거를 포기해버린 순간 게임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DRX에 대해서 조금은 여쭤보고 그렇죠. 싶어요. 이런 미라클런을 제가 뭐 4강부터 해설을 시작하셨지만 8강도 지켜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뭐 DRX가 선발전 때도 롤드컵 진출이 힘들다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플레인에 가서는 이거 RNG한테 되겠어? 라는 평가를 받았고, 조별 스테이지 가서는 이거 테스도 있고 로그도 있는데 조별 1위를 할 수 있나? 그리고 8강에 가고 그리고 4강에 지금 결승까지 갔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DRX 솔로 라이너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킹겐 제카가 기본적으로 너무 단단하면서 팀의 좋은 챔피언들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멘탈이 정말 튼튼한 것 같아요. DRX가 게임을 보면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8강 할 때 하이머딩거로 2판을 졌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냥 그 밴을 유도를 해낸 거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약간 그 기세가 강하다고 해야 될까?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그 첫 경기 시작할 때 신지들을 밴을 하고 유미를 정말 하고 싶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젠지가 유미를 밴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신지들을 밴을 하면서 젠지의 유미 밴을 처음으로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 토너먼트 흐름 자체가 너무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단단하니까 그 흐름에서 잘 탈 수 있는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젠지가 2022년 초반에 처음 결성됐을 때만 해도 이미 체급이 정말 높은 팀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스프링하고 서머를 지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간도 있고 부진을 겪었던 순간도 있고, 데프트 선수와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 부진을 겪었을 때 약간 위닝 메탈리티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네네. 하시던데, 지금은 아예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이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이게 위닝 멘탈리티는 이기면서 쌓이는 거잖아요. 이기면서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팀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억제기가 갑자기 부활하면서 졌던 EDG 경기가 오히려 정말 잘된 전화위복이 돼서 그 팀 자체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주는 게임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인터뷰들이랑 보고 이것저것 들을 때마다 그냥 데프트 선수라는 존재감 때문에 저도 지금 그 외부에서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선수라고요. 데프트 선수라는 선수가. 근데 그 안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끝까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쭤본 것과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체급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뱀픽 그리고 뭐 선수들의 기본 체급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뭐 현재 뱀픽에 대한 뭐라고 이해도라던가 연구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현재 선수들의 분위기나 팀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체급은 약간 절대평가인 것 같아요.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90점이 넘어줘야 시작을 게임을 할 수 있는 절대평가처럼 이게 90 넘으면 그 후로는 다른 요소들도 중요해지지만 90이 안 넘은 팀한테는 뭐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의 기본기니까요. 아무래도 팀업이랑 그 멘탈이랑 뱀픽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이게 합이 맞아서 뱀픽을 하는 거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뱀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급을 넘어선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기려면 팀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안 되는 체급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고 체급이 되는 팀들까지 해서는 누가 더 팀업이 잘 맞고 누가 더 준비를 잘했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어렵죠.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두루뭉술한 얘기들이고 항상 어떤 변수 하나하나에 따라서 바뀌니까요. 젠지도 결국 슈퍼팀이었잖아요. 왜 슈퍼팀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슈퍼팀이라는 것 자체가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결국에는 기본기가 됐다면 그 다음은 선수들이 한 페이지가 되고 똘똘 뭉치면서 게임을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하게라도 가주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슈퍼팀은 많기 때문에 경험이 각자 가져왔던 경험들이 장애물이 돼서 이건 이 사람은 고집이 세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마음 한켠에 있는 근본적인 게임 방향 자체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게임을 같이 배워왔거나 아니면 힘들었던 과정에서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잘해지는 경우에는 팀들이 많이 최근에 성공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젠지한테 실패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스프링 때도 2등을 했고 썸머 때도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고 누구보다 이번에 마지막에 4강에서 졌다고 해서 실패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슈퍼팀이 좀 더 실패를 한다는 거는 슈퍼팀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슈퍼팀이 아닌 팀은 슈퍼팀을 제외한 모든 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이 더 잘할 가능성들도 항상 열려 있는 거고 그냥 슈퍼팀이라고 해서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니다 정도인 거지 너무 실패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반대로 T1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은 뭐 기세라는 게 다시 한번 뭐 T1에도 적용되는 거겠지만 저는 JDG한테 1게임을 지고 나서도 뭐 3게임을 내리 이겼다는 게 대단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구마유시 선수가 그 부분이 참 승리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고 T1의 경기력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 지금 현재 배당률 1위거든요. 근데 T1이 확실히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팀이고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실수를 해도 플레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신기한 팀인 것 같아요. 팀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와중이면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한 것 때문에 그 잔상이 머리에 남아서 다음 플레이에 영향이 가기 마련인데 실수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좋은 플레이를 만들려고 계속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를 게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강한 팀인 것 같아요. 어떤 평가들을 보면은 T1은 체급이 강한 팀이다. 어떤 평가들을 보면은 T1은 한타를 잘하는 팀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코장 선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T1은 피지컬이 메카닉이 정말 좋은 팀이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교전에서 사소한 무빙 하나하나로 이득을 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체급도 정말 세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제일 세죠. 제일 센데
기복은 조금 있는. 아무래도 T1 선수들이 페이커 선수를 제외하면은 상대적으로 해외 대회가 생소하시거나 젊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기복은 페이커 선수가 그래요? 제일까지는 아닌데, 네. 제일까지는 아닌데, 그 만드는 플레이의 폭이 네.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아. 실수를 하던 말던 네. 슈퍼 플레이를 계속 만들고, 실수가 시도를 하다가 나오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으니까 너무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멘탈 자체가. 이거 페이커 선수가 잠깐 부진했을 때 뭐 라이즈로 이것저것 시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승을 하실 때 뭐 기자회견에서 페이커 선수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플레이가 맞았다고 생각하냐. 페이커 선수는 그거는 그때 안 풀렸을 뿐이지 내가 시나리오를 했을 때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똑같이 오면 똑같이 시도할 것 같다. 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맞아요. 정말 왜 이렇게 성공한 프로게이머인지는 네. 멘탈에서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맞다고 믿으면서 네. 점점 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려고 찾아가는 거랑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분야에서 탑을 찍으면 많은 사람들이 카피를 하기 마련인데 네. 자기를 계속 카피를 하고 따라 하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더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그 경기가 있겠네요. 페이커 선수가 라이즈로 혼자 리콜을 타서 집에 갔다가 JDG 억제기 쪽에다가 텔레포트를 찍어서 JDG 쪽가 몸이 솔리드로 유효한 다음에 다시 궁을 타가지고 한타 합류하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장면도 있었고 뭐 바텀에서 쫓기는 와중에 요네랑 같이 텔레포트를 탑 쪽에 미니언에 타면서 애매하게 안 보여주면서 네. 라이즈 궁극기로 한 번에 바로를 먹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딱딱하게 안 보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네. 생각이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누구 응원하십니까? 데프트 선수 응원하십니까? 페이커 선수 응원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장 네. 롤판에서 네. 응원할 만 나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네. 누가 이겨도 네. 저는 힘들지만 네. 아무래도 그래도 T1이 이기지 않을까. 라고는 예측은 생각하고. T1이다. 네. 근데 DRX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8강 때도 예측이 반대쪽이었고 4강 때 예측이 반대쪽이었고 이제 결승 가서도 반대쪽이라서 더 이상 예측을 하는 게 의미 있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 네.